안녕하십니까, 법원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2년 첫 시간으로 저희가 할 사건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게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찍었었죠, 보이스피싱. 근데 제가 오늘 왜 또 찍자고 했냐면 역시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는 이거 다투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여러분.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판단이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전국에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무죄 판단 받은 사건이 몇 건일까요? 2건. 단 2건, 여러분. 단 2건이었어. 이거 이후죠. 이거 이후에 최근에 이제 무죄 판단 받은 사건이 하나가 또 나왔는데,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셨던 변호사님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보면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의 진실을 설명해야 무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 이게 오랫동안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이라든지 검사들은 법리적으로만 막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은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겠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한 가담자들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도 대부분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소제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넘겨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 촬영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6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단순히 그런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검사의 책임이에요. 검사가 명확하게 이 당사자가 미필적 고의를 하더라도 어떤 범죄인지 알고 참여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통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수사 단계가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게 느껴져. 그럼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무죄 판단 받을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거지.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로 갖고는 공소제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판단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 당사자가 그 정황과 사실에 대해서 현장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이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넘기기에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고 가담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혹시 본인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해달라고,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담당 변호인에 따라서는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있는 제도는 충분히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담당 변호인과 상의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김경수 변호사가 응원합니다.